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내가 이제 좀 영상 컨텐츠 제작을 하고 싶어서 카메라도 사고 장비도 구입을 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막막하신 분들, ISO가 무엇이며 심도표는 무엇이며 모션 블러 차이는 무엇이며 프레임 F값, T값, 조리개, 셔터 스피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도저히 머리 아파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나 이런 거 공부하지 않고 그냥 감으로 좀 대충 잘 찍을 수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CND-1. 자, 여기까지 오프닝. 이런 거예요. 두발 자전거 처음 배우실 때 중력 법칙 생각하거나 내 무게 중심을 잘 계산하면서 공식을 가지고 두발 자전거 배우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냥 타다 보니까 하다가 잘 되는 것처럼 카메라도 이렇게 될 수 있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배우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잘 예쁘게 뽀사시하게 나올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시네마틱하게, 그러니까 영화 같은 느낌, 뭔가 좀 다른데? 딱 봤더니 이런 거죠. 뭐가 좀 다른데? 이렇게 찍으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내추럴 라이트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요걸 알려드릴 거고요. 좀 더 나아가서 언제 짐벌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짐벌은 왜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진짜 이렇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나눌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제가 드론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촬영하는 방송들, 현지에서 먹힐까? 할리우드에서 아침을, 안녕 다니엘, 또 뭐 있지? 되게 많은데 하여튼 리언즈 몬스터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드론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멋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연습 방법, 훈련 방법, 요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드론을 자유자재로 다만 제 채널은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감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카메라를 아마 구입하셨을 거예요. 특히 DSLR 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자, 요거는 좀 비싼 카메라. 자랑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유튜브를 할 거니까 투자하려고 사셨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자동 모드가 있고, 수동 모드가 있고, 조리개 우선 모드가 있고, 셔터 우선 모드가 있고, P 모드가 있고, 뭐 이렇게 M 모드를 쓰셔야 됩니다. M 모드를. 내가 M 모드를 쓰고 싶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노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심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감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모션 블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 도저히 봐도 뭐 감이 잘 안 잡혀요. 예, 좋습니다. 이런 거 다 갖다 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냥 공부하기 싫은 분들한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찍으면 잘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찍었으면 설명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상관없는 분들한테 이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세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ISO, 조리개, F값이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혹은 시네 카메라는 T값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VDSLR에는 F값으로 표시될 겁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유튜브 찾으시면 그 이유가 뭔지 나와요. 여기서는 안 다룰 거예요. 전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셔터 스피드 값입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 조리개는 무엇이냐? 우리 눈알의 크기예요. 눈동자예요. 여러분, 조리개를 열면 눈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빛을 확보하겠죠? 조리개를 닫으면 눈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수치로 생각하면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이게 거꾸로 돌아가거든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눈이 커지고 숫자가 커질수록 작아진다고 보면 돼요. 자, 숫자가 작아질수록 눈깔 커진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눈깔 작아진다. 이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눈이 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밝아져요, 사진이. 그런데 조리개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여기다가 손가락을 놓고 집중해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그럼 뒤에가 눈 아파. 뒤에가 날아갑니다. 눈을 작게 뜨고 여기 집중해 보세요. 뒤에랑 여기랑 별로 큰 차이가 안 보여요. 자, 무슨 얘기냐? 조리개를 눈을 크게 열고 찍으면 한 가지 기억하세요. 뒤에가 쨍해진다. 심도가 얇아진다는 의미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 뒤에 쨍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조리개를 많이 열수록 뒤에가 쨍 날아간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카메라가 1.2 조리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가 뿌옇게 되어 보이죠? 이런 현상이에요. 뒤에 안 보이잖아요. 저기 뭐가 제가 살짝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비싼 트라이팟 하나 갖다 놨는데 안 보여요. 10,000불짜리 트라이팟이에요. 근데 조리개를 타이트하게 닫으면, 숫자를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제 얼굴이랑 쟤랑 포커스가 맞아지겠죠. 비슷한 초점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가 깊어진다는 표현하는데 갖다 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정리합시다. 조리개, 눈깔, F값을 크게 열수록 어떻게 된다? 뒤에가 날아간다. 자,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입니다. 우리 눈을 깜빡거리는 속도입니다. 깜빡거리는 속도예요. 빠르게 깜빡거리면 잔상이 남긴 하지만 빛이 적게 들어들겠죠. 눈을 깜빡하면 빛이 그만큼 속도만큼 많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할수록 영상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모션 블러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촬영을 할 때 24프레임이냐 30프레임이냐 60프레임이냐를 놓고 촬영을 하실 거예요. 설마 이것도 모르고 지금 하시는 건 아니죠.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만약에 모르신다, 그냥 그럼 30프레임으로 촬영하세요. 슬로우 모션 쓰고 싶다, 60프레임으로 촬영해가지고, 혹은 120프레임 하지 마세요. 60프레임으로 촬영해서 2배속으로 늘리면 돼요. 약간 영화처럼 다다다다다 필름룩처럼 끊어지는 느낌이 가게 24프레임을 하고 싶다, 24프레임 하면 돼요. 1초에 24장 찍힌다는 거고 1초에 30장 찍히는 건 30프레임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려운 얘기하면 그냥 더 이상 안 볼까봐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한다, 50분의 1초로 놓고 찍으세요. 왜 그러는지는 모션 블러라고 검색해서 치시면 그 이유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안 다룰 거예요. 혹은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다, 그럼 60분의 1초로 찍으시는 게 일단은 정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60프레임 슬로우 모션 하려고 60프레임으로 찍고 있다, 그럼 120분의 1초로 촬영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셔터값 180도 앵글로 찍는 게 사실 진짜 정석인데, 그냥 편의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ISO는 뭐냐? 감도입니다. 감도는 뭐냐면, 어려운 얘기는 빼버리고 ISO를 높일수록 영상이 밝아진다고 생각하세요. ISO를 낮출수록 영상이 어두워진다고 생각하세요.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카메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2500보다 더 올라가 수치를 하면 어두운 부분에 막 자갈자갈 막 노이즈 같은 게 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감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렸을 때의 노이즈가 적절하게 끼는지를 한계치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OS-R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한 4000까지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OD Mark4 같은 경우는 3200 이상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소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이나믹 렌즈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응용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조리개 값이 눈깔 크기고, 셔터 값이 눈을 깜빡거리는 속도고, ISO가 감도를 표시하지만 그냥 이것 또한 색깔 단계를 높여주는 거라고 세 가지를 생각한다면, 그것까지 알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쓰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근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몇 가지 공식을 던져드릴게요. 444 공식을 던져드리겠습니다. 맑은 날 사람을 찍을 때 4.0 조리개에 ISO 400에 4000분의 1초를 놓고 찍으면 노출이 딱 맞아집니다. 근데 이건 사진의 얘기예요. 4000분의 1초로 영상을 찍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되게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공식은 가지고 계세요. 444. 여러분 제일 먼저 결정할 거 뭐냐면 ISO 값을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ISO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냥 여러분 이거는 외우세요. 완전 구름 하나 없이 쨍한 날 ISO 무조건 100. 좀 쨍하지만 맑은 정도다, 400. 구름이 있는 날이다, 600에서 800. 실내에서 들어왔을 때 낮에 불을 켜지 않아도 밝을 정도면 800. 불을 켜야 밝을 정도면 1600. 완전히 어둡다, 그러면 그 이상. 자, 기억하세요. 맑은 날 밝게 해서 촬영하려고 그래. ISO 뭐죠? 100으로 놔야지. 먼저 100으로 놓으시는 겁니다. 조금 구름기가 있고 사람의 얼굴에 섀도우도 질정을 해? 오케이, 320 혹은 400. 구름이 졌어, 오늘 좀 날씨가 흐리네, 600. 자, 그렇게 그냥 ISO는 그냥 항상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나가는 순간, 촬영하려고 순간 카메라 보지도 않고 100을 놓거나 300을 400을 놓거나 800을 놓거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조리개를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뒤를 날아가게 할 거냐, 아니면 뒤에도 근데 그냥 여러분 DSLR 멋있게 찍으려면 다 날아가는 게 예뻐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무조건 여러분이 열 수 있는 최대 개방으로 놓으세요. 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렌즈가 단렌즈일 경우에 1.2, 1.4, 1.8짜리의 단렌즈일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여기까지 보는 사람들 중에는 그 렌즈를 가지고 계실 분은 없어요. 그 렌즈를 가지면서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면서 그 비싼 돈을 샀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렌즈는 대부분 4.0 혹은 2.8 고정이 내가 볼 때 최고예요. 그러면 무조건 2.8로 올리세요. 단 실루엣을 촬영할 때 제외해. 2.8로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설정됐죠? 아주 쉬워요. ISO랑 조리개 값 이제 제낀 거예요. 촬영을 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셔터 값만 생각하면 돼요. 셔터 값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얘기했죠. 최저 속도만 내리지 마세요. 보고 맞는 노출 맞추시면 돼요. 셔터 값으로. 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4프레임일 때는 50분의 1초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30프레임일 때는 60분의 1초로 내려가면 안 된다. 60프레임일 때는 120분의 1초로 가급적이면 내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ND 필터를 끼지 않는 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하신다면 내려갈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고요? ISO. 또 반복이에요. 그냥 밖에 나가서 맑은 날 100 넣어야겠다. 200 넣어야겠다. 좀 구름 꼈네. 600으로 맞춰놓자. 자,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00에서 1600 사이를 왔다 갔다 놓고 조절을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조리개 값은 그냥 제일 큰 걸로 여세요. 눈 제일 잘 보이게 쨍하게 나가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영상이 멋있어요. 좀 사람들이 잘 찍는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셔터 스피드는 본 상태에서 그냥 맞추면 돼요. 셔터 스피드만 맞추시면 돼요. 막 4,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이렇게 올라가도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야, 이 모션 블러 있네 이런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그냥 돌봐주세요. 여기까지.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응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내에서 좀 시네마틱하게 찍을 수 있는가, 빛을 이용하는가를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